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병원비나 생활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특별히 낭비한 것도 없는데 병원 한번 다녀오고 전기세 고지서 보고 통신요금 빠져나가고 나면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국가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두고 조건만 맞으면 평생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순서를 몰라서 한 개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겠습니다. 먼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짚고 그 다음에 의료 혜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순 이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최소로 내고 있다, 이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건만 맞으면 매달 보험료가 줄어드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 표준이 9천만 원 이하, 연소득 360만 원 이하라면 20% 경감, 재산 과세 표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 연소득 360만 원 이하라면 10% 경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70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재산 과세 표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360만 원 이하라면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30%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건 한 달 기준으로는 몇만 원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 자동 적용이 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통비와 통신비 그리고 에너지 요금입니다. 65살 이상이 되면 생활비에서 이 세 가지 비중이 꽤 커집니다. 먼저 교통 혜택입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0% 할인, 통근 열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나 택시 이용비를 월 기준 일정 금액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따로 운영합니다.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65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적용이 아니고 통신사 지점이나 고객센터에서 복지요금제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에너지요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매달 일정 금액이 감면됩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줄어드는 혜택이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체감되는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9월부터 전국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시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참여 신청 시 5,000포인트, 케어플랜 수립 시 5,000포인트, 걷기 목표 달성 시 하루 100포인트, 혈압혈당 자가 측정 시 주당 최대 500포인트, 교육이나 상담 참여 시 회당 4,000포인트, 종합평가 참여 시 10,000포인트,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포인트는 진료비 결제나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많은 분들이 설마 아직도? 라고 생각하시는 결핵 무료 검진 제도입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은 매년 연 1회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은 문진, 흉부 X선 검사, 필요시 가래 검사까지 진행되며 X선 결과는 대부분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5번째, 실제 금액 체감이 가장 큰 의료 혜택입니다. 바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65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1개의 비급여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즉, 1개당 약 9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차상위 계층은 20%,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10%까지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완전히 치아가 없는 상태는 해당되지 않고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틀니 지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임플란트 2개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재질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치료를 시작하면 중간에 치과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병원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혜택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살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위소득 기준까지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240만 원입니다.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 부담금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단 1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끼는 삶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삶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단 1가지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